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행복의 지도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에릭 와이너가 쓰고 김승욱 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에릭 와이너는 뉴욕타임스 기자와 NPR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며 뉴델리, 예루살렘, 도쿄 등 30여 개국의 다양한 도시에서 뉴스를 전하던 기자였습니다. 그는 살면서 주로 좋지 않은 일들만을 취재해 왔습니다. 원래 뉴스는 좋은 일보다 불행한 일, 좋지 않은 일, 전쟁, 사건, 사고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되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거를 돌아보던 저자는 어느 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취재를 해보기로 합니다. 10여 개의 나라를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일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잘 사는 나라일까요? 지정학적으로 아무런 위협이 없어서 그저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 없이 평온한 그런 나라일까요? 매장된 죄와 자원이 많아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편히 살 수 있는 나라일까요? 저자는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왜 행복한지 혹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 관용을 베푼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관용에도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 이민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종교적 자유, 일하는 여성, 운전하는 여성, 얼굴을 드러내는 여성들에게 관용을 베푸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관용은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손에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가 살해당한 사건이 훌륭한 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관용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마약, 성매매, 자전거 타기 이 세 가지는 네덜란드에서 모두 합법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이 세 가지 모두 쉽사리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능률적이고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실업자가 거의 없는 부자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위스인들이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인들은 시기심이 행복의 커다란 적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기심을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스위스인들의 행복을 만족할 줄 아는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즐겁지만 들뜨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즐겁다고 말할 때 사실은 지나치게 흥분한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에는 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이 갑자기 끝나버릴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든든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순간이나 황홀공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덜한 것, 만족할 줄 알고 기쁨을 느끼는 잔잔한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밥 딜런의 CD를 오랜만에 듣는 것처럼 평범한 일들을 하면서 만족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스위스 사람들이 만족할 줄 아는 기쁨을 느끼는 법을 알고 있으므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부탄입니다. 부탄에서는 13이 행운의 숫자입니다. 돼지에게 마리화나를 먹이는 나라입니다. 마리화나를 먹은 돼지들은 자꾸 배가 고파져서 뚱뚱해진다고 합니다. 부탄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탄 사람들은 돈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뢰가 행복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은 물론 심지어 건강보다도 신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알라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항상 기도하고 알라에게 의탁하는 종교적 믿음도 이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가스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모래밑과 페르시아만의 따뜻한 물속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천연가스층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미국의 모든 가정이 난방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사는 카타르 사람들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타르인들의 하인이라고 말합니다. 맨 밑에는 네팔 노동자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인도인들이 있고 그 외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국왕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국민들과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휘발유는 1갤론에 50센트로 물보다 싸고 전기, 의료, 교육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소액의 월급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결혼하면 정부는 그에게 집을 지을 땅을 주고 이자 없는 담보대출을 해주고 게다가 약 7,000달러에 이르는 용돈도 매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카타르의 아이들은 이 나라 말도 할 줄 모르고 아이를 혼내는 권위적인 부모가 아닌 유모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 아이들은 너무 금이야 오기야 자라다 보니 응석바지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교사들한테는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교사들 중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이렇다 할 권위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러운데요. 돈이 꼭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크기가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진부한 주의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출근길에서 친구나 지인과 계속 마주치기 때문에 30분쯤 지각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서로 가깝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활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업 문제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는 5% 정도의 실업률이 용인되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5%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쫓겨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을 잘 참는 편이라고 합니다. 소수가 겪는 실업의 고통보다 모두가 함께 겪는 고통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밀한 유대감이 이 나라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나라는 몰도바입니다. 몰도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루마니아입니다. 역사적 뿌리가 같고 언어의 차이도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 정도라고 합니다. 소련 시절의 몰도바는 이웃의 루마니아보다 부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루마니아인들이 동쪽의 가난한 나라인 몰도바를 놀림값 취급한다고 합니다. 소련 시절의 몰도바인들은 소련 내 14개 공화국을 모두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어딜 가든지 항상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몰도바 사람들은 절망을 무디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덜 괴롭게 만드는 표현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를 끄는 말이 칼라 몰도바라는 말로 여긴 몰도바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몰도바인들이 느끼는 불행의 씨앗은 그들의 문화 속에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신뢰와 우정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문화, 비열함과 속임수에 보상을 주는 문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희망의 행복이라고 불렀던 것을 위한 공간을 전혀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고대 인도의 문헌인 마라바라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닻이다. 희망이 무너지면 엄청난 슬픔이 그 뒤를 따르는데 그 슬픔은 죽음과 거의 맞먹는다. 일곱 번째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이 진실의 도구가 아니라 기만의 도구라고 봅니다. 태국에는 마이펜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내면서 에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고민은 그만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심지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종의 평정을 유지하는데 면전에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도무지 당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4년에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태국에서만 수천 명이 사망한 뒤에도 정부를 비난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일어난 일은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재앙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들은 시야를 아주 멀리 영혼까지 넓혀서 본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서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항상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리면서 또 그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운을 누리는 시기와 불운에 시달리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행복한 사람이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머 작가인 제롬 K. 제롬은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내보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투덜거려라. 영국인에게 행복은 대서양을 건너온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서양을 건너왔다는 말은 미국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이라는 말은 어리석고 유치하고 철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국인에게는 벤담식 공리주의 사고방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공공선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데 영국인들은 텔레비전 수상기 한 대당 부과되는 BBC 시청료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 시내에는 혼잡한 시간 내 시내에 들어오는 운전자들에게 혼잡세를 지불하는데 대다수 런던 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하려고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불행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나라는 인도입니다. 비틀스가 겐지스 강가에서 마하리시 요기와 함께 명상을 하기 전에도 인도의 매력을 느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고 인도에 왔습니다. 지상을 걸어 다녀야 하는 자신의 세속적인 현실을 잠시나마 초월해서 영혼을 맛보고 싶어 인도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냉정함을 되찾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도는 특별히 행복한 나라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인도는 예측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위협으로 보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직업, 가정, 도로, 날씨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임의적인 것이라고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무작위로 듣는 그런 수준이 고작입니다. 1980년대에 인기 있던 구루였던 바그와 슈리 라즈니시, 오쇼 라즈니시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가 인도와 미국에서 차례로 엄청난 추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했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 교보문고에서 그의 책이 항상 베스트셀러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오리곤에 설립한 아슈람은 넓은 땅에 공들여 지은 일종의 단지였습니다. 오쇼는 사랑과 마음 수련이 중요하다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쇼는 롤스로이스를 93대나 구입했으며 나중에는 이민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당국에 체포되어까지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라즈니시를 욕하지만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과 마음 수련을 중시하는 그의 사상은 바로 샨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샨티는 산스크리트어로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도의 더러움과 너저분함과 탐욕 속에 숨어있는 자그마한 보석, 그것이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내면의 평화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행복 스펙트럼에서 미국의 위치는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느 번호보나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 레이세스터 대학의 에이드리언 화이트가 실시한 연구에서 미국의 행복 순위는 23위로 코스타리카, 몰타, 말레이시아보다 뒤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스스로 매우 또는 상당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돈이 많은 만큼 행복하지는 않다고 말하는 편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이혼율은 2배로 늘었고 10대의 자살률은 3배가 되었으며 폭력적인 범죄의 발생률은 4배로 늘었고 교도소 수감자는 5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등 여러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먼 곳으로 출근하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일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특히 긴 통근 시간은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1분 늘어날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1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돈이 아주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고 돈이 없다고 아주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할 수 있지만 남과의 비교를 통해 불만족하면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1445년 네덜란드의 폴랑드르에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복권 추첨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첨 상품은 염소머리 하나와 아름다운 아가씨와의 데이트 정도로 별것 아니었지만 이 행사를 통해 처음으로 하층 계급의 무지렁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요즘은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것들이 한국가의 로또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에게는 반도체, ASML에게는 EUV, 엔비디아에게는 GPU가 로또인 셈입니다. 이런 로또는 물론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천연자원은 긴 시간과 에너지와 압력의 작용을 통해 생겨난 것이고, 반도체와 EUV, GPU는 많은 실패와 긴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행복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족함을 아는 시간, 평안함을 찾는 시간,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시간,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려는 노력,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과 나를 단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는 점점 더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조금씩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행복의 지도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